그날 나는 시어머니의 독이 든 케이크를 그녀의 입에 직접 밀어넣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어머니 결혼식의 모든 손님들이 숨을 죽인 그 순간 나는 웃었다. 복수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걸 느끼며. 그 독은 치명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영원히 갉아먹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한 후 그녀를 무대 위에 세워놓고 속죄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어머니. 우리 사랑을 망치려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내 영혼의 일부를 앗아갔다. 복수는 언제나 그랬듯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버렸다. 나는 김지은이라고 한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언젠가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꾸릴 꿈을 꿨다. 그 꿈이 무너진 건 그를 만난 후였다. 박민준. 그는 완벽했다.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가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 우리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3달 만에 사랑에 빠졌다. 민주는 재벌 2세였다. 그의 집안은 건설회사로 유명한 박씨 가문.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싫어했다. 지은아, 난 그냥 내가 좋아. 집안 따위 상관없어.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때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다. 결혼 소식을 알린 날 시어머니 박 여사는 나를 처음 만났다. 그녀의 집은 한남동의 고급 빌라였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녀는 우아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지은 씨, 민준이가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에 잘 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은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훑는 순간 피부가 오싹했다. 질투였다. 왜? 나는 평범한 집안 출신, 그녀의 아들이 왜 나 같은 여자를? 그날 저녁, 그녀는 은근히 물었다. 지은 씨 집안은 무슨 사업하시나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가 작은 공장 하시고 어머니는 주부예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 그렇군요. 우리 민준이가 고생이 많겠네. 그 후로 그녀의 작은 핀잔들이 시작됐다. 선물은 항상 비싸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 한 번은 명품 가방을 주며 지게 내 수준에 맞을까?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민준에게 말하자 그는 웃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내 걱정 마.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그녀의 개입은 점점 커졌다. 웨딩드레스 선정 때 그녀가 고른 건 내 취향과 전혀 다른 과도하게 화려한 것. 이게 더 어울려. 내가 입으면 민준이가 부끄러워할 텐데 나는 참았다. 민준을 위해. 하지만 참는데 한계가 있었다. 약혼식 1달 전 그녀가 내 핸드폰에 몰래 접근한 걸 알았다. 민준의 전 여자친구와의 메시지를 훔쳐봤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나를 불러 세우고 차갑게 말했다. 지은 씨, 민준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 그 애는 내가 아니라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 나는 충격받았다. 어머니, 그건. 그녀가 웃었다. 난 그냥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엄마일 뿐이야.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민준에게 말할까 고민했지만 그의 가족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결심했다. 이 결혼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녀의 질투를 그녀 스스로 삼키게 만들 거야.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녀의 계획이 서서히 드러났다. 웨딩 플래너를 통해 그녀가 예산을 조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박 여사님께서 일부러 비용을 올리시네요.
신부 쪽이 부담스럽게 플래너의 말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민주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바쁜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다. 파괴였다. 그녀는 나를 없애려 했다. 우리 사랑을 짓밟으려 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리허설 디너. 손님들이 모인 화려한 호텔홀. 그녀가 와인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다. 지은 씨, 건배하자.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나는 마셨다. 하지만 맛이 이상했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다. 곧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알레르기. 아니, 이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오늘 내가 빛나길 바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내 음식에 뭔가를 넣었다. 가벼운 마취제. 아니면 더 나쁜 것? 손님들 앞에서 나는 비틀거렸다. 민준이 달려와 안아줬다. 지은아, 왜 그래?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며 웃었다. 그 미소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복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행히 큰일은 없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집 퇴원 후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결혼식 내가 준비할게. 그는 놀랐다. 엄마가 이미. 아니, 오빠. 나 믿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약점. 그녀가 젊었을 때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 그녀가 다른 여자들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녹음, 증인들. 그녀의 질투는 그녀의 상처에서 왔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핑계로 그녀는 나를 해치려 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리허설이 끝난 후 나는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네온사인들이 번쩍이는 그 도시에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독을 그녀에게 되돌려줄 거야. 하지만 물리적인 독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독. 결혼식 당일 모든 게 폭발할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이 복수는 공정할 테야. 그녀가 준 만큼 돌려줄 테니까. 결혼식 한 주 전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한남동 빌라. 문을 열자 그녀는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지은 씨. 무슨 일로?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결혼식 준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그날의 깜짝 이벤트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깜짝 이벤트.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네, 어머니의 특별한 이야기예요. 그녀가 웃었다. 뭐야, 그게.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다. 젊은 시절 남편의 불륜 상대와 대면하는 그녀. 너 같은 년이 내 남편을 빼서. 그녀의 비명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왜 나한테까지?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너 어떻게 이걸?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조사했어요. 당신의 친구들, 옛 지인들. 당신이 그 여자를 어떻게 망쳤는지. 직장 잃게 하고 소문 퍼뜨리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건 정당했어. 그년이. 하지만 어머니, 나한테 한 짓은요. 리허설에서 내 음료에 넣은 그 약.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건 오해야.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요.
CCTV 그녀가 주저앉았다. 지은아. 제발. 민준이한테 알리지 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 발리지 않을게요. 대신 결혼식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가 올려다봤다. 뭐. 웃으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만약 안 하면 나는 USB를 흔들었다. 이 모든 게 공개될 거예요. 당신의 가문, 박씨 집안의 명예가 그녀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당신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입으로는 말했다. 어머니, 이건 사랑이에요.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한.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빛이 변해 있었다. 더 날카로워진. 복수는 중독적이었다. 민준에게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는 여전히 바빴다. 지은아,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피곤해 보이신데 나는 웃었다. 괜찮아, 오빠. 곧 결혼식인데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전쟁터였다. 그녀의 비밀은 더 깊었다. 조사 중 나는 알게 됐다. 그녀가 민준의 아버지와의 결혼 후 여러 번 외도를 용인한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집안의 재산을 쥐락펴락했다. 그녀는 강했다. 하지만 그 강함 뒤에 공허함이 있었다. 나는 그 공허를 파고들기로 했다. 결혼식 전날 리허설에서 그녀는 이상했다. 손님들 앞에서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붉었다. 민준이 물었다. 엄마, 왜 그래? 그녀가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 그날 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나는 답했다. 내일 증명하세요.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작은 굴복으로.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사촌 누나 혜진이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었어? 혜진은 집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어머니가 과거에 아빠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어. 그래서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그렇게 하신 거야. 나는 놀랐다. 다른 며느리들? 응, 형님들 결혼할 때도 다 쫓아냈어. 질투 때문에 나는 충격받았다. 이건 단순한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패턴이었다. 혜진 언니, 도와줄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 집안 바꿔야 해. 리허설 후 우리는 비밀 회의를 했다. 혜진과 나, 그리고 플래너. 결혼식 당일 어머니의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요. 혜진이 웃었다.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거로 계획은 세밀했다. 그녀가 우리를 망치려 했던 모든 걸 뒤집어서 그녀에게 돌려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싹 텄다. 이게 정말 공정한가? 그녀의 상처를 이용하는 게? 밤새 잠 못 이루며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복수를 정당화하나? 아니, 하지만 그녀가 준 고통은 잊을 수 없었다. 리허설의 그 쓴맛, 손님들의 시선. 그 모든 게 나를 바꿨다. 결혼식 아침, 나는 드레스를 입었다. 하얀 레이스, 내 꿈의 드레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강해진 눈빛. 민준이 들어와 안아줬다. 지은아, 오늘 내가 제일 예뻐. 나는 키스했다. 오빠, 오늘 특별할 거야. 그는 웃었다. 응, 하지만 나는 말 안 했다. 호텔로 가는 차 안,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늘 모든 게 결정된다. 그녀의 질투가 무너지는 날. 결혼식 장소는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였다. 바다가 보이는 야외 홀, 꽃으로 장식된 아치.
손님 200명. 박씨 집안의 유명 인사들, 내 가족, 친구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했다.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렸다.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화려한 한복 차림. 지은아, 오늘 내가 빛나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은 그녀의 무대가 될 거라는 걸? 의식이 시작됐다. 민준과 내가 입장. 박수 소리. 그의 손이 따뜻했다. 사랑해, 지은아. 나는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내 시선은 그녀에게 갔다. 그녀가 앉아있는 앞자리. 손에 쥔 부채가 떨리고 있었다. 맹세의 순간 목사가 말했다. 이제 가족들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김민준의 아버지가 먼저. 축하해, 아들아. 지은 씨, 우리 가족에 와줘서 고마워. 박수. 그리고 그녀의 차례. 그녀가 일어났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님들이 조용해졌다. 나는 신호를 보냈다. 혜진이 조명을 켰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녀의 과거 영상이 재생됐다. 젊은 그녀의 눈물, 남편의 배신. 하지만 그 다음, 그녀가 그 여자를 파괴하는 장면? 너 같은 게 그녀의 비명. 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그녀가 소리쳤다. 멈춰. 이게 뭐야?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나왔다. 녹음된 내 증언. 어머니는 리허설에서 내 음료에 약을 넣으셨어요. 나를 망치려 했어요. 혼란이 터졌다. 손님들의 속삭임. 민준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여보, 이게 무슨 일? 그녀가 무대로 달려왔다. 지은아. 내가 이 짓을.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당신이 시작했어요. 당신의 질투가. 김민준이 나를 잡았다. 지은아, 이게. 나는 그의 손을 쥐었다. 오빠, 믿어. 이건 진실이야. 스크린에 다음 영상이 떴다. 그녀가 다른 며느리들을 쫓아낸 증언들. 혜진의 목소리. 어머니, 이젠 그만하세요.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민준아, 엄마 잘못했어. 그 순간 홀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당신 차례예요. 우리를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그녀가 울었다. 눈물이 한복을 적셨다. 민준아. 지은아. 엄마가 축복할게. 행복하길.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혼란이 축하로 바뀌었다. 민준이 나를 안았다. 지은아, 고마워. 이게 엄마를 바꿀 거야. 하지만 그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배신의 상처. 의식이 끝난 후 파티가 시작됐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혼자. 나는 다가갔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녀가 올려다봤다. 지은아.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능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처음으로 따뜻한 손.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한 경계가 있었다. 복수는 이겼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날 밤 신혼여행 대신 호텔 스위트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민준이 물었다. 지은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의 짓을. 나는 창밖 바다를 봤다. 오빠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최선이었어. 그는 한숨 쉬었다. 난 엄마를 믿었어.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안아줬다.
이제 알았으니까.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사건은 우리 관계에 균열을 남겼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신뢰. 복수는 공정했지만 대가는 컸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는 변했다. 그녀는 조용해졌다. 매일 전화로 미안해라고 했다. 민준의 아버지는 이혼을 고려했다. 여보, 내가 왜 그랬어? 그녀가 울며 말했다. 상처받아서. 질투해서. 나는 그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의 고백. 지은이가 너무 완벽해서. 민준이가 나한테서 멀어질까 봐의 그 순간 동정심이 들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했다. 내 복수는 그녀를 변화시켰지만 나 자신도 변했다. 더 냉정해진. 회사로 복귀한 후 나는 일에 몰두했다. 디자인 프로젝트 마감. 하지만 밤에 악몽을 꿨다. 그녀의 눈빛, 무너지는 그녀. 복수의 쾌감이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혜진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잘했어. 하지만 조심해. 복수는 끝나지 않아. 그녀의 말이 무서웠다. 정말 끝났을까? 시간이 흘렀다. 결혼 석 달 후 우리는 새 아파트에 정착했다. 강남의 중형 아파트. 민준의 회사 생활은 여전했다. 하지만 집안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매주 방문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지은아, 이거 먹어봐. 내가 만든 김치. 그녀의 손맛이 서툴렀다. 나는 먹으며 웃었다. 맛있어요. 어머니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그녀의 변화가 진짜일까? 민주는 기뻐했다. 엄마가 달라졌어. 내 덕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이 싹 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폭발했다. 방문 중 갑자기 울며 말했다. 지은아, 난 아직도 미워. 나는 놀랐다. 아니에요. 잊으려 해요. 그녀가 손을 잡았다. 그럼 용서해줘. 진짜로 그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안아줬다. 네, 어머니.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다. 그녀의 과거, 남편의 외도, 외로움. 난 강해지려고 했어? 하지만 그게 질투가 돼서 나는 듣고 울었다. 저도 무서웠어요. 잃을까 봐의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복수의 끝이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민준과 나는 싸웠다. 작은 일로. 지은아, 왜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공개적으로 그의 목소리가 상처받았다. 오빠, 그게 아니었으면 어머니 안 변했을 거야. 그는 한숨 쉬었다. 난 가족이 깨질까 봐. 그 싸움 후 우리는 침묵했다. 섹스조차 어색해졌다. 그의 손길이 과거의 그림자를 느꼈다. 복수는 우리 사랑도 갉아먹고 있었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했다. 디자인 팀 리더. 동료들이 축하했다. 지은 씨, 결혼 후 더 강해졌네.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곤했다. 밤에 일기를 썼다. 복수는 이겼지만 평화는 멀었어.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위궤양. 스트레스 때문. 민준이 전화했다. 지은아, 엄마가. 내 이름 부르며 울었어.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지은아. 미안해. 내가 날 구해줬어. 나는 손을 잡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쉬세요. 퇴원 후 그녀는 변했다. 정말로. 요가 클래스에 다니고 상담을 받았다. 지은아, 나도 치유해야 해. 그녀의 미소가 밝아졌다. 민준과 나는 다시 가까워졌다.
로맨틱 디너, 산책. 지은아, 사랑해. 내가 날 구했어. 그의 키스가 따뜻했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남아 있었다. 때때로 그녀의 과거 영상을 떠올렸다. 그 쾌감이 스멀스멀. 여름이 왔다. 가족 여행. 제주도, 그 결혼식 장소. 아이러니했다. 해변에서 우리는 웃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 덕에 새 삶을 얻었어. 나는 안아줬다. 저도요.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전화가 왔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여보가 과거 연인과 연락했대. 충격. 그녀의 변화가 거짓이었나? 아니, 확인해보니 오해였다. 그냥 옛 친구. 하지만 그 의심이 나를 다시 흔들었다. 복수의 잔재가. 가을, 나는 임신했다. 민준이 기뻐했다. 우리 아기, 시어머니가 울었다. 손녀. 내가 잘할게. 그녀가 베이비 샤워를 준비했다. 진심 어린 선물들. 하지만 내 꿈에 그녀의 그림자가 나왔다. 너는 내 손자를 빼앗을 거야. 이 깨어나. 땀에 흠뻑. 민준이 안아줬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공포가 싹 텄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왔다. 민준은 더 세심해졌다. 지은아, 쉬어. 하지만 나는 바빴다. 육아 준비, 회사, 시어머니는 매일 왔다. 영양보조제 챙겨주고 이야기해줬다. 내가 젊었을 때, 민준 임신했을 때 그녀의 이야기가 따뜻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혜진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어머니 정말 변했어. 내 복수가 선물이 돼서 나는 웃었다. 그래, 언니. 하지만 갈등이 다시 터졌다. 민준의 생일 파티. 집안 사람들이 모였다. 시어머니가 토스트했다. 민준아, 내 아내 지은이가 최고야. 박수. 하지만 술이 돌자 그녀가 취했다. 지은아. 솔직히 처음엔 내가 싫었어. 너무 완벽해서 홀이 조용해졌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그녀가 울었다. 하지만 이제 사랑의 어색한 웃음. 하지만 그 말은 상처를 건드렸다. 파티 후 민준과 싸웠다. 지은아, 엄마가 아직도 오빠 잊어버려. 변했으니까. 그 후 나는 우울증 기미를 느꼈다. 호르몬 탓. 아니, 감정의 소용돌이 상담사에게 갔다. 복수 후 죄책감이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다. 그건 자연스러워. 용서가 필요해. 자신에게도 나는 일기를 썼다. 어머니를 용서했나? 나 자신을.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산책 중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지은아, 아기 이름 뭐로 할까? 그녀의 미소. 나는 민지라고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좋아. 나처럼 강한 아이로. 출산이 다가왔다. 민준의 회사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스트레스. 지은아, 미안. 내가 더 잘할게. 나는 안심시켰다. 오빠, 우리 함께야. 하지만 시어머니가 도왔다. 민준아, 엄마가 도울게. 그녀의 지지가 컸다. 출산 당일, 병원. 진통 중 그녀가 손 잡아줬다. 지은아, 힘내. 난 여기 있어. 나는 울었다. 어머니, 아기 울음소리. 민지. 작은 손이 내 손을 쥐었다. 퇴원 후 삶이 바뀌었다. 육아의 피로. 밤낮 없이 민준과 시어머니가 번갈아 도왔다. 그녀가 민지를 안고 노래 부르는 모습. 아가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장면이 감동이었다. 하지만 밤에 민준과 이야기했다. 지은아,
엄마 덕에 우리 가족이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의 그림자는 희미해졌다. 1년 후, 민지의 첫 생일, 큰 파티. 손님들.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잘랐다. 지은아, 이 케이크. 특별해. 독 안 들어갔어, 농담. 모두 웃었다. 그 미소 속에 치유가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무너졌다. 심장 마비. 병원으로. 어머니, 민준의 절규.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누적. 과거 트라우마. 나는 울었다. 그녀가 깨어났다. 지은아. 민지 봐줘. 내가. 못할지도 나는 약속했다. 어머니, 살아요. 우리 필요해요. 회복 기간, 우리는 가까워졌다. 그녀의 병실에서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내 복수가 날 살렸어. 그 고통이 날 직면하게 했어. 나는 눈물 흘렸다. 저도. 어머니 덕에 강해졌어요. 민준이 안아줬다. 고마워. 둘 다 그 순간 가족이 됐다. 진짜로. 2년 후 삶은 안정됐다. 민지는 걷고 말했다. 엄마, 할머니,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됐다. 상담 계속, 자서전 쓰기 시작. 내 질투의 이야기. 다른 엄마들에게 경고로 출판 제의가 왔다. 나는 도왔다. 어머니, 솔직하게 쓰세요. 그녀의 책이 베스트셀러 됐다.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했다. 며느리 지은 씨가 날 구했어요. 복수로 시작한 사랑. 민준과 나는 더 강해졌다. 그의 회사 성공, 내 디자인 스튜디오 개업. 밤에 민지가 잠든 후 우리는 사랑했다.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이야. 그의 속삭임. 나는 웃었다. 오빠, 우리 승리했어. 하지만 복수의 여파는 영원했다. 때때로 나는 그 결혼식 날을 꿈꿨다. 그녀의 무너짐, 내 쾌감. 죄책감이 스쳤다. 상담사에게 말했다. 이겼지만 잃은 것도 있어요. 그게 성장이에요에 맞았다. 우리는 더 나아졌다. 민지의 5살 생일, 제주도 여행. 그 해변에서 우리는 피크닉. 시어머니가 민지를 업고 달렸다. 웃음소리. 민준이 말했다. 지은아, 이게 우리의 복수야. 행복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투가 시작한 이야기, 사랑으로 끝났다.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다. 10년 후, 민지가 청소년기. 그녀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랑 왜 싸웠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질투 때문에. 하지만 용서로 이겼어. 그녀가 웃었다. 엄마 강해. 그 말에 나는 울었다. 복수의 대가는 세대를 넘어 치유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상에서 말했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날 자유롭게 했어. 나는 안아줬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녀의 마지막 미소. 장례식에서 민준이 말했다. 엄마는 내 덕에 평화롭게 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40대. 민지와 민준과 함께. 창밖 서울. 네온사인들. 그 도시가 증인이었다. 질투의 어머니가 망치려 했던 결혼식, 우리는 뒤집었다. 복수로, 사랑으로. 그리고 영원한 가족으로.